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화 내지는 인더스트리 4.0이 실질적인 자동화 툴이나 혹은 자동화 제어기에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트렌드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편의상 저희 지멘스의 티아 포탈이라고 하는 툴하고 S7 1500이라고 하는 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른 메이커나 혹은 다른 트렌드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거라는 점을 참조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티아 포탈 내지는 S7 1500이라고 하는 제어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앞에서 양해를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가 타이틀은 티아 포탈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어떤 배경을 통해서 새로 개발이 되어야 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컨트롤러는 미래 자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미래 자동화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툴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산업용 제어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벌써 2020년에 살고 있고요. 이 자동화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재나 혹은 어떤 완성품 자체의 기능이 계속해서 복잡해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비도 기능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동화를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개발 관점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티아 포탈 내지는 다른 메이커의 엔지니어링 툴들도 결국은 이런 개발 기간이나 개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를 기반에 두고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통합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자동화 구성 요소나 어떤 효율적인 상호 운영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시간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자동화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이 베이직 사이즈의 컨트롤러부터 어드밴스드 사이즈의 컨트롤러까지 기본적으로 그 엔지니어링 형식 자체가 통합되는 거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통합, 그러니까 모션 혹은 PID 제어 같은 고급 기술의 통합이나 보안이나 안전이나 진단이나 디자인의 형태나 혹은 이제 엔지니어링 형태의 통합까지를 그 안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퍼포먼스나 어플리케이션의 복잡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엔지니어링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 저희가 개발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브랜드의 엔지니어링 툴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역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러의 모양도 좀 균일한 형태로 해서 IO 카드나 CPU의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내지는 결합되는 형태 자체도 일원화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랫폼도 공통된 하나의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PLC나 세이프티나 HMI나 드라이브나 모션 제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통합을 하면서 이 엔지니어링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 자동화 내는 이제 엔지니어링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툴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 기반에 맞춰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태그 기반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해서 가독성을 높이거나 혹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그 효율적으로 프로젝트의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채용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나 태그가 중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차세대 엔지니어링 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자동화 내지는 디지털리제이션을 준비하는 제어기는 어떠한 준비들을 트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미래 자동화 내지는 퓨처 오브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동화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로, 뭐 이런 것들, 이런 트렌드들을 많이 요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크게 키워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자면 클라우드나 뭐 인공지능이나 내지는 뭐 엣지 컴퓨팅 같은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자동화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업용 제어기나 산업용 엔지니어링 툴에서 녹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 대한 키워드고요. 그 클라우드의 산업에 대한 응용 중에서도 엔지니어링의 클라우드화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엔지니어링 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노트북에다가 엔지니어링 툴을 설치를 해서 그런 제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엔지니어링 환경의 클라우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지니어링 툴 자체를 클라우드에 인스톨하고 장소나 제가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사설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선택을 해서 가상 머신에 티아 포탈 같은 엔지니어링 툴을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 현장에 가는 엔지니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는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윈도우만 설치가 되어 있는 PC에서 이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 클라우드 커넥터라고 하는 툴이 장비와 클라우드 서버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링 환경을 클라우드화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제나 어디서나 엔지니어를 하기 위한 어떤 적합한 버전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툴들을 개개인이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들이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 자동화에 도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기계 모델을 해놓은 것과 오토메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토메이션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 인 더 룹이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을 해서 시운전을 가상현실에서 해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기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현장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버전의 장비 컨셉을 검증하는 게 이 가상 시운전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 더 룹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법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가상의 기계, 그 다음에 가상의 제어기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시운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전사고의 확률이나 프로젝트의 비용에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고객이 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장비를 프로토타입의 제작 없이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비 검증 후에 적용해서 이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상시 운전의 이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하는 이제 가장 큰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PLM 기술인 메카트로닉스 컨셉 디자이너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툴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PLC 기술인 PLC심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운전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PLC 단위나 장비 단위나 혹은 셀 단위, 물동량 단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플랜트 시뮬레이션 단위까지를 저희 단일 플랫폼으로 지멘스의 포트폴리오로 개발을 해서 이 호환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시간 절약적인 부분들을 그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툴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일 포트폴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이 호환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호환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조합을 하는데 걸리는 부가적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상시운전은 품질 면에서 어떤 장비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운전 시간을 단축을 해서 최종 프로젝트 소요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코스트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빠른 최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코스트의 절약과 시운전 비용을 절감을 만들어주게 되고, 실제 시운전을 가기 전에 위험성을 체크를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 같은 것들, 그런 그 시운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제어 개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가상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실 내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동 중에도 기계를 굳이 실제로 개조하지 않고도 평가를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최적화가 된 성능을 만들어서 리뱀핑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키워드 중에서 데이터 클라우드의 자동화에 대한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그게 장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머신 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액세스에 대한 문제나 혹은 퍼포먼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계획,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비를 납품을 하면 그 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특정 타이머를 이용을 한다거나 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후 서비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 자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액세스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장비의 위치나 인스톨 베이스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장비의 상태나 핵심 KPI를 모니터링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저희 지멘스에서는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LC 내지는 마인드 커넥트라고 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이 장비의 어떤 분석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다 모이게 되고요. 이 모인 데이터들을 언제 어디서든 또는 어떠한 OS의 형태든 저희가 분석 데이터를 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장비의 성능이나 혹은 차세대 장비의 개선 제한이 될 수 있게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은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의 어떤 주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다관절 로봇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로봇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률의 증가에 대비해서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로봇세라고 하는 그런 화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로봇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로봇 공학을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는 사실은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6축 이상의 로봇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별도로 사용을 해 주어야 하고 관리도 별도로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트렌드는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산업용 로봇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 PLC 오픈 같은 그런 표준형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만들어진 명령어들을 PLC 프로젝트에서 아예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존재를 하지만 로봇의 프로그래밍이나 관리는 PLC의 프로젝트에서 해주는 방식으로 그 트렌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로봇 회사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요. 언어의 어떤 형태나 명령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사마다 회사의 어떤 특성마다 라이브러리를 다르게 해서 PLC의 프로그래밍에 통합을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점점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통합을 해서 어떠한 형태의 로봇이나 혹은 어떤 다른 회사의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통합된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정 메이커의 로봇들에 대해서 컨트롤러의 로봇 공학이 통합이 돼서 PLC에서 관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로봇 회사들의 제품들과 통합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 라인에 혼재하는 이 서로 다른 모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제어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키네마틱스 기능과 외부 로봇 제어기도 이제 원활하게 내부에서 제어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로봇 프로그램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OPC-UA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장비의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통합에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떤 장비의 표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비의 표준화를 위해서 이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가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들이 OPC-U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드파티 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의 브라우징 작업, 그리고 저희가 흔히 컴패니언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구조체를 통한 통신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OPC-UA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특정 회사를 위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 생산 라인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벤더 간에 이 통신을 좀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산업용 표준 통신 프로토콜의 하나로서 일종의 나와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술이 고도화돼 가면서 계속해서 생산 장비끼리나 내지는 상위의 정보 시스템이 통합이 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벤더에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한 그런 프로토콜의 개발이 이제 항상 숙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OPC-UA는 이러한 표준 이더넷 기반의 공통 프로토콜로 벤더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통합이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감소나 그 다음에 표준화를 통한 개방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바로 OPC U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자체에서 OPC UA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OPC UA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제품들은 다 연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른 경쟁사에서도 그 OPC UA 통신을 지원하는 모듈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트렌드에 좀 발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이기종 PLC 간의 통신이나 이기종 장비 간의 통신이나 상위 통신은 다 OPC UA로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의 통합이나 OPC UA를 통한 통신의 통합은 표준화라고 하는 과제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 표준을 사용을 해서 장비의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 위험성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장비 자체나 플랜트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간이나 혹은 동물의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만드는 일종의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작업별 규칙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전문 지식을 기계로 이전해서 어떤 인간의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는 인공지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C의 내부 데이터나 혹은 센서, 외부의 비디오나 소리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학습된 신경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장비에 적용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 생각하는 대용량 서버나 PC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요즘은 PLC용의 그 작은 그 뉴럴 프로세스 유닛에서 돌아가는 그런 타입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를 보면 그 PLC용 AI 모듈에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예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용접 라인에서 차체 용접 라인에서 발생하는 얼룩을 제거하기 전에 검사하는 부분에 실제로 사용했던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용접을 하고 나면 보통 얼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얼룩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품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작업자가 일일이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이 TMNPU라고 하는 PLC 모듈형의 인공지능 모듈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 차체 용접 얼룩을 검사를 하고 이 내부의 신경망을 통해서 사진을 분석을 해서 용접 품질 기준하고 비교 대조해서 작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끗하게 문제 없이 작업이 된 차체는 출하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용접 품질 기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작업자를 호출을 해서 재작업을 하는 등 그런 사용 예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품질 검사나 이런 관리를 표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절감을 해서 생산 프로세스를 소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화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혹자는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서 포그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술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그 컴퓨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라운드 트립 시간,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그 반응 시간,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 이 데이터 오너십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간 해결책 정도가 바로 엣지 컴퓨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플랜트 외부에 저장소가 있는 반면에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저장소 자체가 내부에 존재를 하고 선별적으로 외부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종의 그 클라우드 컴퓨터와의 그 적절한 어떤 중간책이 되는 동시에 사실 그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또 하나의 혁신 사이클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를 보자면 데이터의 전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이후에 픽업을 해서 클라우드나 IT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플랜트 간의 퍼포먼스나 장비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내부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세스들, 뭐 에러 트래킹이라든지 내지는 장비 내부의 접근과 정보의 시각화를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이것도 데이터 전처리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의 그 어떤 그 솔루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나 그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어떤 그 정보의 수집 및 전처리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을 또 자동화에 피드백해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처리 장치로도 이용이 가능한 게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사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용도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엣지 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멘스에서는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클라우드도 있기도 하지만 이 중간에 엣지 컴퓨팅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완성을 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엣지 앱들을 엣지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엣지 앱들을 실제로 장비에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응용을 하는 부분까지의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그림에서 보셨지만 PLC가 됐든 PC가 됐든 터치스크린이 됐든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어디에서든 사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엣지 앱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그 다음에 서비스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로컬 생산 라인하고 분석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또 그 중에서 필터링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올려줄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과 클라우드 간의 연결, 이 일종의 중간 게이트웨이 역할이나 혹은 중앙 집중식의 관리나 보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여기다 적용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팅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엣지 디바이스는 현재로서는 주로 그 산업용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용 컴퓨터 기반의 디바이스 말고도 PLC의 엣지 모듈도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터치스크린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엣지 디바이스도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LC용 모듈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요. 향후에 출시 예정입니다만 심지어는 이런 엣지 모듈 같은 것들도 PLC 모듈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좀 소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미래의 자동화에 있어서의 엣지 디바이스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자동화에 해당하는 레벨과
그다음에 이 외부의 클라우드나 내지는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엣지 앱이나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중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플랜트 자체에 대한 관리나 업데이트나 이 마인드스피어와의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엣지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 PCB 절삭 기계의 수명을 예측을 하는 그런 사용 예 중에 하나고요. 이 PCB 밀링 장비인데요. 이 PCB 밀링 장비에 이제 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이 베어링이 막히게 되면 절삭 기계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 사전에 예측을 한 결과를 통해서 장비를 예지 보전하기 위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PCB 절삭 기계에 엣지 디바이스를 AI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스핀들 모터의 유지 보수 소요 기간을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예지 보전에 적용을 해서 총 18대 기계에 대해서 이제 연간 절감액은 이만큼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리제이션이 티아 포탈, 엔지니어링 툴, 그 다음에 S7 1500, PLC라고 하는 저희 산업용 제어기,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지 실제 예나 트렌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나 AI나 엣지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자동화에 적용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어떤 키 테크놀로지들이 더 융합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무궁무진한 IT 기술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앞으로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상용 기술들이 자동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단일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협의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들이 앞으로 좀 도움이 자동화 시스템에 많이 되기를 좀 기원을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실질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